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당뇨병 관련 환자가 1,300만 명을 넘을 만큼 우리 사회에 퍼져 있지만 혈당 수치 검사만으로는 여러 변수가 많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늘면서 관련 기관이 금융교육 체험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교를 찾아가 예방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옛 도심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로 요즘 모든 지역이 고심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건물주, 상인회가 힘을 합쳐 청년 창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달과 경북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또한 맑아서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와 칠곡, 경산 등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로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와 경북 7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평소보다 물도 자주 섭취하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단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 수준의 더위는 모레 오후에 비가 오면서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도 공약했는데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이 탈핵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한수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 22일부터 시공 설계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새 정부가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데 한수원은 정부가 새롭게 방침을 정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간의 찬반 갈등, 또 농어촌 기반이 좀 무너지고 지난 30년 동안 원전을 인해서 울진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울진 국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탈핵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획 중인 신한울 3, 4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백지화하고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4호기는 건설 일정을 일단 중단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과 삼척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는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도 즉각 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탈핵 시민단체들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소가 지금 당장 건설되거나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들이 조속하게 지금 중단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이것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수원도 현재 일부 원전의 건설 일정만 중지했지만 탈핵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원전 사업을 모두 포기해야 될 것으로 전망돼 해외 진출 확대와 원전 해체 폐로 기술 확보 등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탈핵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새 정부가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은 후쿠시마 참사를 교훈 삼아 원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주 피해자층이 어르신들이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 대면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주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여성층입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관련 기관이 나서서 농어촌 중고등학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지역 외딴 중학교에 낯선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실제 은행을 축소한 금융체험 버스입니다. 학생들은 ATM 기기를 사용해보고 일일 은행원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금융교육도 진행됩니다. 특히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려준 통장이 불법 금융사기에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억울하지만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강사는 최근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쉽게 설명해줘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사기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몰랐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주로 20, 30대 여성입니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고 사기 행각이 들통나도 범인들에게 물리적으로 쉽게 제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금감원과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겸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교육 체험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교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금융 체험에 대한 어떤 기회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기관의 예방교육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5,170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3.8%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21.2%, 경북이 18.6% 등 9개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전국 비율보다 낮은 곳은 인천이 11.3, 경기 11, 세종이 9.8% 등 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관련 환자가 1,300만 명을 넘을 만큼 우리 사회에 퍼져 있지만 당뇨병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혈당 수치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의학계는 당뇨병을 혈당 수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혈액 100ml에 포도당이 126mg을 넘으면 당뇨병으로 판단하고 100에서 125mg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혈당 수치는 몸의 상태나 측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과신하지 않고 의료진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건강검진에서 측정하는 혈당 수치는 자신의 혈당 상태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얼마나 포도당에 노출되어 당화되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에 2,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혈당 조절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를 측정해 보면 가장 정확하게 당뇨가 있다 없다 알 수 있고.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일정 수준의 혈당을 유지하게 하는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일어나는 질환이어서 혈당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혈당,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관리를 잘 해야지 당뇨병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을 잘 관리하거나 예방을 하는 것이 다른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 2015년에 유교 책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한국국학진흥원이 미등재된 책판을 추가 등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의 추가 등재는 2019년쯤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서 기탁 문중 어르신들이 고문서 등을 살피고 감회해졌습니다. 문중에서 보관했던 선조들의 유물들을 지난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후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섭섭했죠. 참 눈물 날 정도지 이거 기탁할 때. 근데 지금은 아주 기분이 좋죠. 네. 잘했다 싶으죠. 지난해 기탁된 새로운 자료는 고문서 12,000여 점과 고서 6,400여 점, 책판 710석 등 모두 20,000여 점으로 풍천임시, 소강공파, 용담 후송가 등 60개 문중에서 기탁했습니다. 이들 자료는 원 소장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관리권만 위임받는 기탁 형식으로 수집됐으며 유교 책판은 세계기록유산에 추가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 문중의 기대도 큽니다.
국가에서 경영하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문정의 번영을 위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교 책판의 세계 기록 유산 추가 등재는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2019년쯤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흥원 장판각에 소장된 책판만 추가 등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문중의 기탁 시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유교 책판을 추가 기탁을 받아서 2019년도에 추가 등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탁을 하지 않은 많은 문중에서는 우리 진흥원에 유교 책판을 많이 기탁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와 함께 수원잡방과 음식디미방, 만인소 등을 세계기록유산과 아태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등 소장유산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오후 도청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들과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책 총괄을 비롯해서 스마트 제조, 바이오 헬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출범식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안을 발표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비롯해 바이오 헬스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회도 갖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해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산은 최근 이 숫자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데서 시작된 대안교육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두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돌 그룹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학생들이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청 위탁 대안학교입니다. 여기 학생들은 모두 기존 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려 했던 이른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입니다. 하지만 이젠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학교 다닐 때는 적응하기도 힘들고 학교 다니기도 싫고 맨날 선생님들이랑 막 부딪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학교 와서는 이제 연극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이제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학교 다니기가 더 좋고. 오전엔 공연 예술 교육을, 오후엔 인성 교육과 교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상담도 병행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촉매제를 이용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학교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엔 11곳에 이런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는데 교육 과목도 무도나 골프, 목공예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 덕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도 지난 2014년 1,700여 명에서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1,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학교, 지역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학생 상담을 강화해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도록. 부산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업 중단 우려가 있는 학생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 방안은 없을까? 요즘 모든 지역의 고심거리인데요. 이 두 가지 난제를 함께 풀어낼 방법으로 순천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빈 건물이 늘어가는 옛 도심 쇼핑가. 상호도 간판도 톡톡 튀는 현대식 상가가 눈길을 끕니다. 고객이 스스로 디자인하는 셀프 디자인 의류점과 로컬 푸드 다이어트 식당 등 그야말로 신세대 취향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독특한 사업 아이템으로 공모에 선정된 젊은 사업주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근 문을 연 청년 챌린지 샵입니다. 다르게 특별하게 또 만들어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이제 의류 부자재들을 통해서 셀프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던 중심 상권이었지만 최근 들어 신도심 이탈과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져 온 곳. 신선한 사업 아이디어에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해
일자리도 늘리고 거리도 살리는 시책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도시 재생은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이 종합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재생 차원에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건물주들도 5년간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어 청년 창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상가가 살아나면 임대료가 다시 오르고 업주가 내몰리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겠다. 청년이니까 난 너희들의 꿈을 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신 거죠. 순천시는 앞으로 금융 지원 시책도 적극 연계해서 젊은 상가,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를 옛도심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항시의 민간 보급 목표량 150대가 최근 모두 소진됐습니다. 포항시는 전기차 구매 시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올해 목표로 잡은 민간 보급 150대와 관용 보급 19대 등 모두 169대의 물량이 조기 소진돼 추가 물량 보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100대를 보급한 포항시는 충전 뒤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대출 지원과 충전소 확대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이달 내내 이어졌던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7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상주와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정우재의 선취골과 에반드로의 추가골에 힘입어 상주를 2대 0으로 잡고 4연패에서 벗어나면서 10위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구는 3주가량의 휴식기를 보낸 뒤 다음 달 17일 홈에서 광주를 상대로 14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지역의 유명 성악가인 이화영, 류진교, 김은주 등 3명의 소프라노가 다음 달 2일 수성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소프라노의 창단 기념 연주회를 갖습니다. 공연은 2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1부에서는 비발디, 핸델, 라흐마니노프 등의 대표곡을, 2부에서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오버 더 레인보우 등 인기곡을 부를 예정입니다. 한편 소프라노인은 하나 된 3명의 소프라노를 의미합니다. 대구 음식의 숨겨진 이야기를 재발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구 음식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오늘부터 2달 동안 열립니다. 대구 신미나 대구 맛집거리 등 대구 음식에 관련한 모든 주제로 에세이, 만화, 동영상 등 형식에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8월에 심사해서 모두 20편의 작품에 410만 원의 시상금과 대구시장상을 수여하고 당선작은 스토리북으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오늘로 개관 2주년을 맞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섬유박물관에 연평균 7만여 명이 방문해 연간 목표 관람객 9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올 들어 지금까지 관람객은 약 2만 5천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유치원이나 초중학생 등 단체 관람객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섬유박물관이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내 공실률이 많아서 운영난을 겪음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칠곡, 경산의 한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로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와 경북 7개 시군에서는 현재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평소보다 물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9도, 청도 14도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35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33도, 청송 32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편 폭염 수준의 더위는 모레 오후 비가 오면서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